15명 부상, 오폭의 그 순간, 그리고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찍었다. 목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5명이 다치고 가옥과 성당, 자동차 등이 다수 파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군 전투기가 한미연합 실사기 훈련 중에 저렇게 민간 지역을 잘못 폭격한 겁니다. 저게 정확히 오늘 오전 10시 5분경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희가 모든 화면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지금 심리적 충격, 피해, 트라우마를 호소하기 때문에 하지만 단순히 저 보신 그대로 저 장면만 봐도 얼마나 오폭의 충격이 컸는지는 화면으로 봐도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신 그대로요. 인근 주택 창문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고 주변 비닐하우스, 폭삭 주저앉았고 저렇게 통유리 아예 깨졌습니다. 금속과 유리 파편이 거리 곳곳에 저렇게 널브러져 있고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저 포천 인근 유리창도 곳곳에 저렇게 깨진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사고 원인과 지금 주변 피해상을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지금 위험, 접근 금지가 돼 있고요. 소방서뿐만 아니라 군 당국도 지금 이 주변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 상황이고요. 저희 채널A 현장 기자가 실시간으로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저 성당으로 보이는 저 건물 주변으로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포천 주민들은 마치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먼저 당시 순간을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저기 119 신고 할게. 알았어. 우리 119 좀 한번 불러줘봐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너무 아픈가 봐. 지금 쓰러졌나 봐.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 집이 다 날라갔어. 왜? 우리 집이 날라갔어. 왜 날라가? 몰라. 뭐가 터졌어. 아내분 괜찮으세요? 병원에 갔어요. 그 소리에 여기 동네 유리창이 낚였는데 옆에서 들었으니 뭐 어디가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망연자실할 뿐이죠. 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은 그럼 현재 상태는? 완전 망가졌죠. 한옥이 싹 없어진 거지. 뭐. 여기 소음이 네. 동네 유리창 한 200m 넘는데 유리가 다 나갔는데 그 옆에 있었는데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근데 지금 심경 어떠신지 좀? 참담할 뿐이죠. 군 성당 신부님인가? 차 타고 계시다가 유리 다 깨지고 피 흘리고 나오셨고 나소래장이었었죠. 유리 다 깨졌어요. 집에 유리 다 깨지고 주민들 한 분은 굉장히 많이 다친 것 같아요. 두 분은 굉장히 많이 다치고 그렇게 봤어요. 군대를 감아놔서 얼굴은 신원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민가에 10시 5분에 떨어진 이 폭탄입니다. 이게 KF-16 전투기고요. 이게 실제로 MK-8이 일반 폭탄을 장착한 우리 공군 전투기. 이현정 의원님. 네. 앞서 보셨다시피 성당, 비닐하우스, 주택 모두 파손됐는데 지금 중상자도 2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멀쩡한 상판이 무너지질 않나. 또 KF-16 훈련 중에 오폭으로 인해서 또 민가가 이렇게 지금 중상자만 2명, 또 경상이 13명, 15명이 부상하는 지금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한미연합훈련 와중에서 KF-16이 비정상적으로 8발을 투하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마 이 포천군 이동면 노곡리 아마 이동막걸리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예. 이 지역의 민가에 지금 폭탄이 떨어져서 조금 전 보셨지만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고 또 피해도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 원인은 이제 점점 수사를 하겠지만 예. 정말 이 포천 일대가 이제 군 훈련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또 이런 사고 나는 바람에 주민들이 정말 큰 혼란을 겪은 상황입니다. 예. 아까 10시 5분에 그 떨어졌던 폭탄 쭉 보셨잖아요. 끔찍하고 충격적인 장면. 허주연 변호사님. 쾅 소리 후 기억이 없다. 깨어보니 구급차였다. 60대 피해자가 지금 크게 다쳤고요.
집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또 한 명의 목격자. 그리고 아까 그 성당 나왔었잖아요. 성당 신문인이 저 차 트럭에 타고 있다가 유리 다 깨지고 피 흘리고 아슬아슬하게 됐다. 이런 목격자의 증언도 있습니다. 지금 뭔가 천지가 요동치는 듯한 쾅 하는 폭발음이 들리고 모든 게 흔들렸다라는 목격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폭탄이 원래는 건물과 교량을 파괴하는 어떤 그런 폭탄이기 때문에 그 위력이 축구장 하나 정도의 어떤 넓이를 살상할 정도의 위력에 맞먹는 정도로 크다고 하니까 예. 아마 직접적으로 사실상 직격탄을 맞다시피 한 이 주민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심지어 지금 중상을 입은 사람도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운전하던 운전자 중에 목에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은 60대 운전자가 있는데 예. 이 사람은 쾅 소리 이후에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순간적으로 기절을 한 상황 같고요. 예. 정신을 차려보니까 구급차에 타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저 신부님, 저 사람도 다 깨지고 유리도 다 깨지고 피를 흘리고 막 이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집도 망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목격자들의 어떤 충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물질적 피해 그리고 인명 피해도 상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 민가가 폭격된 이 부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는 훈련장에서 남쪽으로 7km 떨어진 민가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도 곧바로 현장으로 갔는데요. 군 당국의 브리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순 실수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지금 사고 원인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서 나타난 것인지는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 대해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탄 발생 이후에 바로 군에서는 알았습니까? 잘못했다는 걸? 그렇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유치원장도 있고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요? 빨리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관련된 것에 대한 진단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훈련은 계속 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걸로 인해서 훈련은 좀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고 보상안이나 대책안은 마련됐나요? 지금 그 관련된 것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대책해야 될 것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종합이 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대책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군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심층적으로 이 사건 파헤쳐 봐야 되겠죠? 대략 저희가 준비했을 때는 9에서 10km였는데 군 당국 정확한 발표는 한 7.4km 떨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포천의 사격장 승진과학훈련장 밑으로 이곳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네. 조종사가 그러니까 좌표 표적을 잘못 입력했다는데 이게 선뜻 납득이 되십니까? 전혀 납득이 지금 안 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거 사고 뉴스를 듣고 일단 처음에는 저 같은 이제 외교안보 하는 사람들은 혹시 북측에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나 일단 그거 먼저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이제 그거 아니니까 일단 다행이다. 예. 그럼 이제 훈련 중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폭탄 자체의 문제 혹은 조종사의 실수 혹은 KF-16 전투기의 장비 그렇죠. 문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조금 전 나온 이제 속보에 따르면은 조종사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 좌표 특히 이제 훈련탄을 썼으면 이렇게까지 피해는 없을 건데 오늘 또 아마 실무 사격 훈련이었나 봐요. 그렇죠. 실탄을 쓰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조금 더 큰 건데 예. 이거 할 때는 조종사들이 아주 굉장히 실전과 같은 그럼요. 당연하죠. 최고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가고 처음에 지상에서 한번 입력을 하고 타면서 입력을 하고 예. 공중에서도 또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의 절차를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한 대도 아니고 두 대가 연속 이렇게 좌표 입력 실수가 있었다. 이 과정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힘든데 조금 더 조사 결과들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탑 첫 출연하신 엄효식 실장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이게 8발이 잘못 떨어졌어요. 오폭이 됐는데 보니까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 실사각훈련 때 KF-16 전투기 각각 2대가 한 대가 좌표 입력 잘못하니까 4발 이곳에 떨어졌고 4발도 똑같이 떨어진 거예요. KF-16 전투기 조종하려면 하루 이틀 훈련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까요? 네, 이번 사고는 공군도 마찬가지고 조종사 입장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에 예. 매우 참혹하는 것 같고 공군도 이제 빨리 그 사고 원인을 파악해서 조종사의 착오, 예. 그러니까 잘못된 데이터 입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났던 KF-16 전투기는 조종사가 1명 타는 비행기도 있고 2명 타는 비행기도 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조종사가 1명인 비행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좌표를 입력할 때 조종사가 입력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는 그런 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교차 검증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저 비행기가 들어온 이후로 그런 사고가 한 번도 없다 보니 예. 공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종사도 이런 사고를 예상하지 못한 거죠. 아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는 조치가 공군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화면이어서 저게 KF-16인데 엄윤시 실장 말씀은 저게 딱 1명 타는 거고 좌표를 그러니까 훈련 나가기 전에 미리 입력해놓고 그리고 조종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왜 2가지 구멍이 뻥 뚫렸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보십니까? 그거는 뭐 조금 더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아마 과거에도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도 정상적으로 훈련이 될 거라는 그 약간의 방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다음에 조종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지상에서 일단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에 올라가면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전반적으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공군에서 밝히는 것처럼 입이 10개라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특히 예. 가장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가 공군이 폭탄을 가지고 전투를 적군에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우리 주민한테 떨어뜨린 거지 않습니까? 민가에.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과거 저 MK-82 사격 훈련 공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쏘는 저 미사일 과거 화면을 잠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잠깐만요. 저 영상 보기 전에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 당국의 발표 중에 뭐가 있냐면 잘못 쏴서 병사 2명과 간부 3명도 다쳤고 조종사는 사고 조사를 당연히 거쳐야 되겠죠. 이 공지가 왜 늦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 공대지 미사일 MK-8이요. 미리 한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 이런 현대전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폭탄입니다. 정대진 교수님. 네. 아니 현대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저 폭탄이 민가에 떨어졌으니까 저 파괴력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저거는 이제 보통 미사일로 정밀 타격해가지고 주요 거점들을 타격을 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저거는 전투기가 직접 가서 적이 이제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뭐 벙커나 이제 군사 시설들을 직접 가서 타격을 할 때 예. 쓰는 이제 포탄인데요. 그 폭탄이 지금 이게 오늘 또 이렇게 훈련탄이 아니라 또 실탄을 또 쓰는 바람에 이렇게 민가에서 떨어져서 다행히 사망자가 없는 건 아직까지 다행이긴 합니다만. 예. 이거는 이게 있을 수는 사실은 없는 일들인 거죠. 그리고 이게 2대나 연속 4발씩 2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정말 좀 큰 실수인 것 같고 만약 그런 실수 과정들이 이게 지금 엄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그냥 방심해서 늘 하던 곳이니까 뭐 지상에서 제대로 입력했겠지 확인 안 하고 또 공중에 떠서도 늘 하던 대로 좌표가 잘 입력되겠지 하고 버튼 눌렀거나 하는 그런 방심들이 만약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두고두고 이제 교과서에 남아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엄 실장님 저하고도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이게 마치 폭탄의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현대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폭탄 중에 하나입니다. 무게가 200kg이 넘고요. 폭약 중량은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적을 타격하기 위해 떨어졌을 때 폭파구가 그러니까 8m로 쭉 파인다는 거예요. 8m 쭉 파이고 깊이 2.4m, 직경 8m, 정확히는 한 3m 가까이가 파이고 이 부분이 8m 가까이가 폭파구가 된다. 축구장 1개 크기의 살상 반경, 적 지휘부, 인명살상, 건물, 교량 파괴 이게 지금 성당과 민가 주변에 떨어진 건데 인마살상용이. 근데 제가 아까 이 속보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이제 KF-16에는 지금 MK-82가 타 있는 거잖아요, 엄 실장님. 네, 근데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지금 미군 공군기도 떴는데 만약에 또 다른 폭탄까지 터졌으면 이 불상사 규모가 더 어마어마했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번 훈련에는 공군기는 우리 대한민국 공군기들만 이륙을 했었고, 예. MK-82는 평상시뿐만이 아니라 전시에도 우리 공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폭탄입니다. 예. 대신 이제 유도 기능이 없다 보니까 조종사가 자기가 입력한 좌표에 따라서 조종사가 스위치를 눌러야만 폭탄이 떨어져서 폭발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조종사도 제가 얼핏 알아보기에는 굉장히 숙달된 조종사로 그렇게 알고 있고 숙달된 조종사라는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이게 KF-16 전투기를 실제로 한미연합훈련 같은 실사격 훈련, 중요한 훈련에 직접 투입하려면 대략 어느 정도의 조종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대략이요? 보통 우리 그 조종사들이 뭐 군 계급으로 따지면 대위 또는 소령급이지 않습니까? 영관급까지 되는군요. 네, 보통 뭐 1000시간 이상씩 그런 조종 그 경력이 있는 장교들인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장교들이 더군다나 이번에 사고가 났던 포천 승진훈련장은 평상시에도 육군과 공군이 합동 화력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군에서도 처음 가서 폭탄을 떨어뜨린 곳이 아니라 기존에도 여러 번 했던 곳이기 때문에 저렇게 익숙한 지역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사고 원인이 조종사의 잘못된 데이터 입력 말고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을까. 그리고 1번기가 폭탄을 잘못 떨어뜨렸을지라도 그럼 2번기는 정상적으로 작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오폭을 한 거잖아요. 네 발씩. 2번기도 같이 했기 때문에 저게 그럼 두 대의 비행기가 똑같이 데이터를 잘못 입력한 것인가 아니면 그 둘 간에 어떤 무슨 상호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찍어서 저런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사실 오늘 이 현장에 한미연합 훈련이었기 때문에 군수 내부가 총출동해 있는 상태였어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물론이고 제이비어 한미연합군사령관도 현장 지도하다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오폭 직후 실제로 이 인근에 있었다. 근데 정대진 교수님, 제가 현지 주민, 아까 엄영치 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 승진 사격 훈련장이 항상 그 실사격 훈련들이 있기 때문에 포천 주민들은 군사훈련 하나보다는 익숙한이 있다고 해요. 근데 오늘따라 유독 그 전투기 편대가 좀 낮게 날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글쎄 이제 그거는 이제 증언이니까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원래 저 이 MK8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기본형이 있고 유도형이 있는데 이제 보통 기본형으로 씁니다. 기본형은 뭐냐면 유도 기능이 없어요. 그냥 전투기가 가까이 가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기가 멀리 가서 급강화를 합니다. 표적지 급강화를 해서 최대한 가까이 가서 떨어뜨리고 이게 유도 기능이 없으니까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뭐 수류탄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던지는 건데 오늘따라 더 낮게 날았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게 사고 이후라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실제로 그랬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 고도 여부를. 근데 만약에 더 낮게 날으면서 뭔가 평소의 비행과는 다른 궤적이나 뭐 좀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것도 철저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